자, 유동삼정을 물어보셨는데 채권 투자이겠죠. 일단 이제 이게 만든 사람 누구예요? 원래 학자가? 케인즈라는 학자가 유동삼정이라는 개념을 만든 거야. 이 사람이. 근데 원래는 그러면 이론이잖아, 이론. 그래서 이 사람이 모형 만들 때 투자 대상 자산이 두 개밖에 없다고 가정을 세운 거예요. 투자 자산이 뭐밖에 없다. 화폐하고 채권밖에 없다. 이 두 개로 딱 가정을 해놓고 모형 만든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투자 자산 보시면 화폐를 투자 자산으로 인식 안 하잖아, 우리는. 채권 아니면 보통 주식이나 부동산까지 확대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안 맞아, 지금 현재 우리 생각에서는. 근데 케인즈가 1930년, 40년대 만들었을 때 이 모형에서는 화폐하고 채권이라는 자산밖에 없다고 가정하고 이 모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때 유동삼정에서라고 해놨어요. 함정에서. 그러면 요게 있을 때는 경기가 좋을 때예요, 나쁠 때예요? 안 좋을 때예요. 그럼 금리가 높을 때예요, 낮을 때예요? 금리가 매우 낮은 상태부터 전제하시는 거예요. 금리가 이자율이죠. 매우 낮은 경우를 전제로 하고 이제 설명 들어가고요. 채권이죠, 채권. 자, 채권 발행자가 기업이라면 회사채를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보시면 이제 회를 빼고 사채라고 돼, 사채. 그래서 사채 또는 회사채는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 그럼 이제 우리 개인이 살 수 있죠. 그래서 개인이 채권을 이렇게 매입하면 기업은 주체가 뭐가 돼요? 채무자. 채무자가 되고 개인은 채권자가 돼요. 그럼 개인은 채권 삼으로써 얻는 이득은 뭐가 있습니까? 두 가지가 발생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이자. 채권 이자를 받죠. 2차. 두 번째는 그렇죠. 가격 변화에 따른 시세 차익인데 그게 이제 보통 자본 이득이라고 정의를 해줘요. 자산 쪽에서는 다 자본 이득이라는 개념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채권의 가격 변화와 관련돼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이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금리가 매우 낮단 말이에요. 그럼 금리가 매우 낮을 때 채권 이자는 고정이에요, 고정.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 채권 보시면 3개월마다 한 번씩 이자 줘요. 3개월마다 한 번씩. 그래서 채권에 보면 쿠폰이 붙어 있거든요. 쿠폰. 이게 채권 있잖아요. 요 밑에 요 쿠폰이 달려 있어요. 쿠폰. 이렇게. 이걸 뜯어서 가면 이자를 줘요. 그래서 3개월마다 채권을 주고 이자를 주는 거고. 그래서 쿠폰을 통해서 이자를 받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나라 채권 설명할 때 이표채라는 개념 써요. 이표채. 그러니까 이 표가 영어로 쿠폰. 그러니까 쿠폰을 뜯어서 가면 이자 준다. 이런 개념 쓰거든요. 그럼 3개월만이니까 1년에 4번 정도 이자를 받는 거죠. 그럼 채권 이자는 고정이에요. 뭐 10만 원씩 주겠다. 라는 고정되어 있고 자본이득은 채권의 가격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 그럼 금리가 매우 낮을 때 채권 가격은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다시 금리가 매우 낮은 상태니까 채권 가격은 무슨 관계였어요? 역관계. 다시 금리가 매우 낮을 때는 채권 가격은 매우 높게 형성. 그래서 채권 가격 설정 기억 안 나시죠? 채권 가격 설정하는 방법. 다시 채권 보유에 따른 이득의 현재 가치 계산해서 설명드렸고 그때 영구채를 가지고 설명했어요. 영구채는 영원히 이자만 주는 채권. 그 경우는 이게 없어. 중간에 채권을 못 판다고 가정하는 거야. 못 판다. 그래서 이건 없고 이것만 있는 케이스를 가정해서 식 만들었고 채권 이자를 1원씩만 줬을 때 라고 가정을 세워서 1원을 1 플러스 R로 나누면
현재 가치 2년 있다 받으면 1 플러스 R에 제곱해서 1 여기 무한대로 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무한 등비수열에서 R분의 1로 계산해서 이자율과 현재 가치는 역관계라고 설명드렸고 요게 채권의 가격이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채권 가격. 왜? 이쪽이 더 크면 현재 가치가 낮기 때문에 채권이 고평가되고 있어서 이 채권의 인기가 많아지고 아니죠. 가격이 지금 미고 이게 낮으니까 보유에 따른 이득이 더 낮게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둘이 이제 같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오른쪽이 더 크다면 채권 보유에 따른 현재 가치가 큰 거니까 채권 수요 증가로 가격이 올라가서 둘이 같아진다고 설명을 앞에서 드렸단 말이죠. 같다. 이렇게. 그래서 가격과 이자를 무성하게 역관계를 꼭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렸고 금리가 매우 낮으니까 채권 가격은 어떻게 돼요? 매우 높은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너무 높은 상태로 판단한다고. 그럼 사람들은 채권 사요 안 사요? 이제 안 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고평가되고 있으니까. 지금 그게죠. 그래서 채권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 근데 이제 얘기하신 거는 금리가 앞으로 상승 예측이다. 왜? 너무 낮으니까. 그래서 금리가 오를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하는 거죠. 그럼 오를 것이다 예측하니까 채권 가격은 폭락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는 거지. 예측.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채권을 사면 안 되죠. 왜? 자본 이득이 발생되니까. 이거에 따른 손실 발생되니까.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면 엄청 손해 보니까. 그래서 이게 예측되기 때문에 채권을 보유를 안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뭘로만 보유해요? 화폐로만 보유한다. 화폐만 보유한다. 왜 화폐만 보유하죠? 직관적으로 채권 가격이 다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돼. 그럼 앞으로 떨어지면 내 현금 가지고 다시 쌀 때 사면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채권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있으면 사람들이 현금을 보유해놨다가 실제 싸지는 순간 다시 매입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화폐만 보유한다. 이런 개념. 그리고 유동성장이 있다는 것은 불확실성으로도 볼 수 있죠. 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래서 불확실 때는 사람들은 안전자산을 선호하기 때문에 화폐 보유를 늘리고 오히려 위험자산인 채권수를 줄인다. 이렇게 설명하셔도 상관없어요. 이것도 맞아요. 근데 이제 경제학적으로는 이게 정확한 거고 개념상. 근데 밑에 논리로 설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질문 있으세요? 네. 확인? 네, 확인만 정확하게. 유동성장 그림은요? 어떤 그림 그리실 거예요? 이게 뭔데요? ISLM 곡선에서 무슨 곡선? 유동성장은 IS예요, LM이에요? LM 곡선 그리신 거죠, LM 곡선. 화폐시장 균형 관련된 곡선. 그림이 바로 나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자율 R, Y, 국민소득 맞죠? 그 다음에 LM 그릴 때 금리가 매우 낮은 상태에서 그리기 때문에 어떤 책은 수평으로만 그린 책도 있어요. 수평으로만. 이게 근데 보통 우상향이 기본이니까 수평 그리다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그리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래서 낮은 상태에서 쭉 수평 우상향 그리면 여기 LM 곡선 이렇게. 다시 여기서 통화량 증가시켜 볼게요. 그림 어떻게 그리셔야 돼요? 수평은 그대로 수평 가셔야 돼. 통화량 증가할 때 수평 그대로 하고 LM 오른쪽 올라갈 때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죠. 그래서 통화량이 증가할 때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고 수평이 여기가 유동성장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효과가 전혀 없다는 거죠. 이게 그림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질문 잘 해주셨어요.